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반등하려는 열쇠는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봐야겠죠.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우리 그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된다. 이러면 전반적인 증시 반등이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남대종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 연초에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지금 네. 2월 달 들어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아무래도 긴축이 장기화되니까 반도체주도 힘을 잃어버린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연초부터 2월 중순까지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원인은 2022년 작년 말에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증시가 강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2월 중순 이후에는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체들의 2023년 올해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예. 그때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볼 때 실적 개선이 없이 밸류에이션 멀티플만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실적 개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 멀리서 조그만 빛이라도 보이면은 그걸 네. 쫓아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오늘 막을 내리죠. 여기서 이 챗GPT 이 관련한 열풍이 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AI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MWC에서 챗GPT가 이게 주목받은 이유는 이제 이런 AI 기능이 모바일 디바이스, 즉 핸드폰에서 이런 기능을 장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아울러서 이제 국내 NPU 개발 업체 사피온, 리벨리온, 퓨리오사 이런 업체들이 통신사 또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과 함께 AI 칩을 같이 개발하고 네. 있습니다. 정부도 국산 NPU 데이터 센터 조성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조사기관인 가트너 같은 경우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3년에 550억 달러에서 2030년 770억 달러 약 40% 성장할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비메모리 사업 환경은 미국이나 대만 같은 이제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한국 AI 칩이 글로벌 업체들과 함께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예.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음악 CD 같은 거, 막 네네. 어떤 음악이 잘 팔리면 CD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네. CD 원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비유하면은 디램 네네. 메모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이 생성형 AI의 등장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뭐 AI 관련 이슈가 업황 전체의 반등을 이끌기에는 비중이 작아서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AI가 이제 부각되면서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HBM, 즉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HBM이 어떤 겁니까? 네, HBM은 이제 일반 D램을 한 8개에서 12개 층을 적층을 한 메모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제 빠르게 또는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칩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HBM의 매출 비중이 약 5% 정도입니다.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챗GPT와 같은 모델로 단기간에 이 매출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개선한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요. 디램 시장 전체에서 서버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중반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서버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설비 투자 계획은 전년 대비 이제 증가하지 못하는 쪽으로 좀 이제 점점 추정치들이 그렇죠. 내려오고 예. 있고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도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데이터 업체들의 그 서버를 교체하는 이 수요가 일어나야 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뭐 좀 감산이나 투자 축소 이렇게 나서는데 삼성전자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한다 이 공시하고 그랬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략을? 삼성전자의 캐펙스를 축소하지 않는 전략은 아무래도 이런 기회에 공급 과잉 기회에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강한 매니지먼트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캐펙스 전략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봤을 때 삼성전자조차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네. 캐시플로 우려가 발생하면서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다, 즉 축소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해외 법인에 있는 현금을 들여올 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해외로부터 유동성 공급이 좀 이제 원활해졌고. 예.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제 20조 원의 차입을 하면서 오히려 캐펙스를 집행하는데 여유로운 현금이 이제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캐펙스 정책이 유지 또는 전년 대비 유지 또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실탄도 확보했으니까 충분히 버틸만하다 그런 거네요. 지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프를. 네네. 이거는 이제 이 빨간색 선이 캐시플로우인데요. 이제 사실 지난 4분기부터 이 캐시플로우가 캐시 아웃된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현금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은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제 캐펙스 투자는 매 분기 15조에서 20조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연간에 제가 추정할 때는 한 20조 원 정도가 캐시아웃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차입을 했고 해외 법인으로부터 한 2분기 이후는 자금을 들여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뭐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삼성전자의 전략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이 가장 큰 업체입니다. 캐펙스를 축소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경쟁사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캐펙스를 줄이고 있고 오히려 가동률조차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업황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디램보다는 낸드 쪽에서 점유율을 조금 더 확대를 하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택할 만한 전략이고 이것이 아마 이 반도체가 다시 호황으로 들어섰을 때는 뭔가 반도체 업계의 이 점유율이나 이 판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위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더 실적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 손실 규모를 2천억 늘려서 1조 8,983억 원으로 정정 공시하고 올해 1분기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분기에 정정 공시를 한 이유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한 이유는 이제 솔리다인 부분, 즉 이제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조금 더 악화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가 이제 불확실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세트 업체들이 반도체 재고를 축적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높아진 재고로 인해서 재고 평가 손실이 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1분기 적자 규모는 3.5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배가 되네요. 이러한 흐름은 2분기까지
지속이 되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적자폭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연간으로는 한 11조 원 중반대 정도의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11조 원. 올해 아무튼 최악의 터널을 지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메이드 인 뭐 코리아나 USA. 타이완이 아니라 메이드 인 USA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줄 테니 대신 반대급부로 초과 이익을 내놔라 또는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반도체 업계 어떻게 이 대비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의 라인을 이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반도체 지원법대로라면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에 있는 라인은 원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대응책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3라인이 완공된 직후 바로 4라인 건설에 지금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청주 지역에 추가 라인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이 라인이 2026년 완공이라서 스페이스가 이제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튼 이제 추가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미국이 아무튼 이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한번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작년 6월에서 7월 달에 이미 나온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10년간이라고 이제 기간을 명시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게 뭐냐면 재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무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철강과 건설 자재도 미국 쪽의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족쇄를 차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국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마련하고 있고요. 미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코스트 비중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신규 라인을 건설하는 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통과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공장을 짓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는 점 이거 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용인 지역이나 이런 데서 신규 라인을 투자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지연되면서 청주에다가 이제 스페이스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된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뭐 반도체가 정말 세계 대전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인데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못한다는 건 좀 약간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램 반도체 가격이 1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뭐 먼 과거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 4분기에는 30%대 이제 전분기 대비 30%가 하락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20%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보다는 반토막 이상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가격의 하락세는 이제 당분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을 한다면은 그 당초 예상대로 뭐 상저하고 이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과연 수요 회복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지금 예상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축이 장기화되면서 좀 더 지연되는 효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긴축을 조금 더 강하게 유도를 한다라면 경기 민감재인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 시점을 자꾸 이제 그 긴축이 길어지는 만큼 회복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는 뭐 이런 네네.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남대종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